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진 커밍스 정치 칼럼니스트가 지금 또 멋진 칼럼을 썼는데요. 트럼프와 이재명으로 명명된 이례적인 발표. 왜 트럼프와 이재명으로 해서 이례적인 발표를 했는가. 이번 백악관 공식 문서의 제목은 매우 이례적이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회담 공동사실문서. 이게 무슨 말이야. 미국과 한국 공동사실문서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회담 공동사실문서. 이상하다는 거죠. 보통 백악관은 이런 경우 국가 대 국가 형식을 취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Joint Fact Sheet on the United States Japan Economic Dialogue. 자,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The United States Japan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미국과 일본, 미국과 유럽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도 The United States Republic of Korea Strategic Alliance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국가 대 국가로, 국가 대 국가로.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썼다는 겁니다. 너무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예외적으로 미국과 대한민국이 아닌 트럼프와 이재명으로 표기되었다는 겁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형식사의 차이가 아니라 정치적 의도가 담긴 선택이다. 미국과 일본인데 왜 우리는 트럼프와 이재명으로 썼는가? 여기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이번 합의를 국가 간 협정이 아니라 이재명 개인의 약속으로 규정했다는 겁니다. 이재명이 트럼프에게 약속했다. 즉 백악관은 이번 팩트시트를 통해서 이 합의는 한국이라는 국가가 아닌 이재명이라는 개인이 트럼프에게 한 약속이다라는 메시지를 명확히 한 거라는 겁니다. 이는 곧 트럼프가 한국 국민에게 보내는 정치적 신호라는 겁니다. 모든 협의의 주체이자 책임을 한국 정부 전체가 아니라 이재명 개인으로 한정함으로써 트럼프는 이 결과의 책임은 오직 이재명에게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못 박은 거라는 겁니다. 왜 미국 대 한국이 아닌 트럼프 대 이재명일까? 이재명 네 책임이야. 이재명 네가 약속했어. 이렇게 이재명에게 완전히 못을 박아버렸다는 겁니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민들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준 매우 중요한 정치적 신호라는 겁니다. 이번 협의의 모든 내용이 이재명의 결정에 이루어졌고 그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도 오롯이 이재명에게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라는 겁니다. 트럼프가 이런 전략을 쓴 이유는 명확하다고 진 커밍스는 말합니다. 트럼프는 한국의 언론과 좌파 세력이 자신을 강도니 독재자니 하면서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이재명이 미국을 점령군이라고 주장한 것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제목을 통해서 한국 국민들에게 이렇게 말해준 거라는 겁니다. 나와 미국을 욕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이재명이 내게 약속한 것이니 이재명을 탓하라. 이 모든 것은 이재명이 한 거다. 그러니까 미국을 욕하지 말고 나를 욕하지 말고 니네 이재명이 한 거니까 욕을 하려면 이재명을 욕하라. 이 팩트시트는 트럼프가 한국 관련해서 모든 정책 책임의 화살을 완벽히 이재명 개인에게 돌려놓았다는 겁니다. 이 팩트시트의 제목 한 줄이 바로 그 메시지를 암호처럼 품고 있는 상징적 장치라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 이재명이 이 약속을 어긴다면 트럼프는 즉시 한국이 배신했다. 그러나 그 배신의 주체는 이재명이다라는 프레임을 강력하게 걸 수 있게 된 거라는 겁니다. 결국 이번 제목은 이재명에게 정권에서 물러나라는 트럼프의 경고이자 압박장과 다름없다는 겁니다. 즉 트럼프의 무시무시한 경고라는 겁니다. 동시에 이는 한국 국민들에게도 알리는 명확한 신호로서 미국이 한국에 대한 취한 이 강력한 조치들은 모두 이재명으로부터 비롯된 일이라는 사실을 트럼프가 우회적으로 알린 거라는 겁니다. 다 이재명 때문이야. 니들이 한국이 이렇게 돈을 많이 내게 된 건 다 이재명 때문이야. 라고 분명히 트럼프가 국민들에게,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는 암호화 같은 거라는 겁니다. 팩트시트의 진실은 서명하지 않았다고 무시할 수 있는 문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트럼프와 이재명 간의 이 회담 공동사실 문서를 두고 한국내에서 해석이 극단적으로 엇갈리고 있는데, 이재명과 그 지지 세력은 트럼프의 과장일 뿐 서명도 없는 홍보자료라고 의미를 축소하고 있지만, 이는 팩트시트의 본질을 모르는 주장이라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팩트시트는 서명된 합의문은 아니지만 백악관이 대통령 명의로 발행하는 정책 확정 문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팩트시트는 백악관이 대통령 명의로 발행하는 정책 확정 문서이기 때문에 단순한 보도자료나 정치 홍보문이 아니라 미국 행정부가 대내외에 공식 공표하는 정상 간 합의문의 선언문이라는 겁니다. 서명하지 않았으니 무효라는 주장은 오해라는 겁니다. 팩트시트 조약처럼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조약은 아니지만 정책 외교적 효력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겁니다. 이는 단순한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고 공식 발표한다는 대통령 명의의 정책 선언이며, 미국 행정부가 실제로 움직이는 집행명령의 전 단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거에 따라서 미국 행정부가 움직이는 집행명령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걸 부정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단순한 해석 차원이 아니라 정상 간 합의를 부인하는 외교 신뢰 위반이 되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미국 외교체계에서 일단 대통령 명의로 공표된 문장을 뒤집는 것은 중대한 결례이자 외교 파탄 행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백악관 팩트시트는 대통령 마음대로 만드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백악관이 발표하는 모든 팩트시트는 국가안보회의, NSC, 국가경제위원회, NEC, 백악관 법률고문실, WH 카운슬 등 최고위원 행정 라인의 검토를 거쳐 대통령의 직접 승인, 다이렉트 어프로벌 아래 공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즉흥적 발언이 아니라 행정부 전체의 공식 입장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팩트시트는 대통령 개인의 입장문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정책 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행정 문건이고, 이걸 어긴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재명이 이걸 갖다가 어긴다면 그때는 그야말로 이재명의 정권 쫓겨나는 거, 이재명이 쫓겨나는 것에 그야말로 첩경이 될 거라는 겁니다. 7월 30일 이후의 협상 내용은 오히려 강화되어 있다라고 지금 진 커밍스는 말합니다. 7월 30일보다도 오히려 더 강화돼가지고 더 많이 뺏겼다는 겁니다. 이재명이가 말이죠. 한국이 3,500억 달러를 선불로 현금으로 미국에 투자한다는 조건으로 원래가 관세율을 25%에서 15%로 조정하고 자동차, 철강, 농산물 시장 개방안을 처음에 발표했었는데, 그 이후 이재명 정부는 끊임없이 거짓 발표를 했지만 미국은 한 번도 축소하거나 협의 내용을 번복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번 팩트시트에서는 투자 범위가 에너지, 디지털 조선, 원자력, 국방 등으로 확대되고 투자 금액과 항목이 더 구체화되며 내용이 강화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재명이가 처음에 합의해놓고 그 합의를 갖다가 거짓말로 계속해서 우리를 국민을 속이고 그랬는데, 미국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처음 얘기한 것보다 더 많은 걸 요구했고, 거기 보면은 이번에는 에너지까지 들어가고 디지털 조선, 원자력, 국방 이렇게 확대돼 가지고 계속 이재명을 쪼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뭐 협상을 잘하는 것처럼 했지만 다 거짓말이다 이 말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매번 거짓으로 스스로를 치장하고 마치 큰 외교적 성과를 이뤄낸 것처럼 자화자찬해 왔지만, 정작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이 드러날 때마다 그것을 마치 미국이 잘못 발표한 것처럼 속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결코 그런 식으로 간단치 않다는 겁니다. 한번 합의된 약속은 반드시 끝까지 이행이 돼야 되고, 만일 그 약속을 어기거나 지연시키려는 시도가 있을 경우 오히려 더 큰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미국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 원칙은 국가 간 외교나 경제협상뿐 아니라 미국 시민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그걸 모르고 미국을 속이고 우리 국민을 속이려 하다가 된통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말이죠, 이걸 절대로 안 지킬 수가 없고, 이걸 지키려다가는 그야말로 이제 이재명 개인이 굉장히 이제 또 어려워지는, 안 지키자니 트럼프가 무섭고 지키자니 그야말로 이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봐도 쉽지 않습니다. 이 300억 달러씩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미군 주둔비도 안 내던 거 내야 되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군사 장비도 엄청 사와야 되고, 지금 한국에 갖다 놓은 군사 장비 있죠? 지금 미군이 쓰는 거 있죠? 그것도 사오라는 얘기야. 그것도. 그전에는 미국이 갖다 공짜로 우리한테 해준 건데 그것도 이제 사오라는 얘기야. 사가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미군 주둔비 내야지. 그다음에 미군이 쓰고 있는 그 장비 있죠? 그것도 사와야지. 또 미국에 가가지고 또 비행기 같은 거 또 이렇게 무기 사와야지. 보통 아니에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심지어 뭐까지 했냐면은 미국에서 어떤 그
군사 무기를 개발하잖아요. 그럼 그 개발비는 미국이 대고 우리는 사오기만 하면 됐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 개발비도 대라는 거야. 개발비도. 그전에는 동맹국에 대해서는 이 개발비는 면제해 줬어요. 근데 동맹국도 이 개발하는 데 드는 돈 그것도 부담하라는 거야. 동맹국이니까 부담하라는 거야. 그전에는 동맹국이니까 면제를 해줬는데 트럼프는 무슨 얘기야. 우리가 이거 개발해가지고 미국만 지키는 게 아니라 니네 나라 지키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개발비 내. 그러니까 돈을 얼마를 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거. 진 커밍스는 이걸 미국 대 한국의 이게 팩트시트가 아니라 합의문이 아니라 트럼프 대 이재명의 합의문을 만들었다는 거야. 왜 그랬을까? 이재명을 올검했다는 거지. 한국이 하는 게 약속한 게 아니라 이재명 네가 약속한 거야. 그래서 만약 이재명이 약속을 안 지키면 이재명을 끌어내릴 수 있는 명분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재명 이걸 알고 있을까요? 야, 트럼프 정말 무서운 사람이죠. 거래 기술이라는 책을 썼던 사람입니다. 이재명이 트럼프를 너무 띄엄띄엄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강신업 TV입니다. 강신업 TV에서는 여러분께 더 산삼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더 산삼 여러분께서 구매 링크 댓글창에 구매 링크로 들어가서 사실 수 있고 또 구매 링크에 보면은 전화번호가 나와 있고요. 또 우리 좀 영상 맨 밑에 보면 여기에도 띠지에도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전화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 링크에 들어가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더 산삼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신업 TV입니다.